옛날 옛날에 머나먼 어느 곳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지요. 이 멋진 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답니다. 그녀는 바로 천조각으로 피를 닦으면서 잠시 소원을 빌었어요.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여쁜 여자아이를요. 그리고 어느 날 착한 그 여왕의 소원은 이루어졌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수년이 흐른 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착한 왕비는 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그 왕은 나이가 들었고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았어요. 그 새로운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녀는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심했어요. 매일 그 여왕은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며 질문했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마법 거울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시죠.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대답을 들은 여왕은 무척 행복했지요. 사악한 여왕이 온 이후로 성 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악행이 궁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은 성으로부터 머나먼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사악한 여왕은 왕이 가버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수년이 흐르고 백설공주는 자라서 아름다운 승려가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왕자가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서 있던 강위에 비친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새들만 논일 뿐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여왕은 마법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지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여왕은 마법 거울의 대답을 듣고 무척 분노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냥꾼을 불러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지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 군인은 백설공주를 여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서 오렴, 백설공주. 아무래도 성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숲으로 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고 오렴. 걱정 마라. 믿음직한 사냥꾼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여왕이 시킨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사냥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백설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궁전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해가 지자 그는 그녀를 숲속에 남겨두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에 혼자 남겨져 무서웠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서 울다가 잠들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이 동물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길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그들만큼 작고 귀여운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백설공주는 조금 망설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물건들은 모두 너무 작고 온통 더러웠어요. 백설공주는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라도 돕기로 했죠. 그녀가 집을 모두 치우고 나니 아주 깨끗해졌어요. 백설공주는 작고 귀여운 도구로 요리를 했고 먹을 것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아주 작았어요. 침대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무척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잠들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침대를 모아놓고 누워 곧이어 잠들어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사랑스러운 집의 집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게다가 맛있는 냄새도 났고요. 클럼지는 수프를 먹고 싶었지만 서투른 나머지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에이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요.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누가 이걸 다 한 거지? 일단 잠을 자고 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라며 레이지가 하품을 했어요. 7 난쟁이는 모두 계단을 올랐어요.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의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기척을 느낀 백설공주는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던 7 난쟁이의 14개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것 같군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겠죠. 에이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개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7 난장이. 얘는 졸리, 앵그리, 클럼지, 슬럼피, 레드. 나는 에이스. 그리고 얘는 슬리피. 백설공주는 7명의 재미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7 난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퍼했지요.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 주었어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된 백설공주는 그들을 항상 도와주었지요.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여왕이 마법 거울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의 대답은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그 여왕은 백설공주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그 사냥꾼이 가져다준 심장이 사슴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왕은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 난쟁이의 집에 즐거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일하러 가는 7 난쟁이의 뺨에 키스하며 배웅을 해줬지요. 말한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낯선 사람이 노크를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요, 에이스. 하지만 늦지 마세요. 알았죠? 백설공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난쟁이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누구세요? 에이스, 당신이에요? 문 밖에서 늙은 여자가 말했지요. 해치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요. 백설공주가 구멍을 통해 보니 문 밖에는 불쌍해 보이는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곧 문을 열어주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나는 지나가던 늙은이에요. 수프 한 그릇만 주면 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수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에 가장 맛있는 최고급 사과를 드리리다.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한 입 가득 사과를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바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악한 여왕이 할머니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 사과는 천상의 맛은커녕 독이 가득 든 사과여서 한 입이면 백설공주를 잠들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때문에 백설공주는 깨어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에이스는 한입 베어진 사과를 발견했지요. 이 사과는 독이 든 게 틀림없어. 그 여왕의 짓이야. 백설공주는 잠들어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답니다. 난쟁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물로 만든 유리관에 그녀를 뉘었어요. 그리곤 숲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 두었지요. 하루는 왕자가 백설공주가 잠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의 친구들은 그를 백설공주가 잠든 유리관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 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봤던 강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꿈속에서도 봤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키스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백설공주와 왕자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주를 풀고 마침내 그녀를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그때 마침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이 마법 거울을 깨부수고 그 사악한 여왕을 궁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아빠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설공주와 그 왕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과 백설공주,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들은 모두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먼 곳에 단짝 친구 둘이 있었어요. 이웃인 그들의 이름은 케이와 고다였지요. 케이와 고다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앞마당에 장미 한 송이씩을 심었어요. 그 장미들은 함께 자라겠지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답니다. 케이와 고다는 겨울밤 고다의 할머니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눈과 추위는 어디서 오는 거죠? 고다가 물었어요. 저 멀리서. 고다의 할머니는 대답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성이 있었지. 눈의 여왕은 그녀의 마법으로 만든 그 성에서 혼자서 살았단다. 눈의 여왕은 매우 아름다웠고 얼음처럼 순수했지. 하지만 눈의 여왕은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얼음 속에 수많은 기적과 마법을 숨겨왔어요. 그 얼음 거울처럼요. 그 얼음 거울을 통해 눈의 여왕의 사악한 눈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고다는 눈의 여왕이 창문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케이, 할머니, 눈의 여왕이에요.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에이, 추위에 떠는 고양이를 봤겠지. 할머니, 그 눈의 여왕이 진짜로 올 수 있어요? 오라 그래. 내가 굴뚝으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아마 금세 녹아서 물이 돼버릴걸? 거울을 보던 눈의 여왕은 케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날 굴뚝으로 던져버려 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 얼음 가시야, 내 파워를 받아라.
이 소년을 찾아내 그의 눈과 마음을 가져와. 그의 눈은 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뺏어버리거라. 눈의 여왕은 얼음 가시에게 명령했어요. 갑자기 고다의 집 앞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얼음 가시들은 빠르게 고다의 집으로 향했고 무슨 일일까 궁금했던 케이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봤어요. 고다가 외쳤어요. 케이,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 내 눈! 뭔가 내 눈을 찔렀어! 내 심장!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눈의 여왕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의 눈과 심장이 쏘이자 케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고다가 케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자 케이는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있게 내버려둬. 뭔가 이상했어요. 케이는 절대 이렇게 무례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케이의 무례함은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됐지요. 케이가 썰매를 타려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고다는 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다에게 다시 신경질을 냈어요. 케이는 썰매에 올라타더니 가버렸어요. 고다는 따라가 보았지만 놓치고 말았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 나타났고 케이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고다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의 여왕은 그를 얼음의 성으로 데려갔지요. 고다는 케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창문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겨울도 지났지만 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고다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건네준 거울을 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단짝 친구 케이를 찾기 위해 출발했죠. 용감한 소녀는 지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케이를 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침내 그녀는 강가에 다다랐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케이에 대해 물어볼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녀는 강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갈매기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 강은 너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줄 거야. 하지만 먼저 너는 강에게 선물을 줘야 한단다. 고다는 그녀의 아끼는 목걸이를 풀어서 강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 앞에 어디선가 작은 보트가 나타났지요. 고다는 그 강이 그녀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보트로 점프하자마자 그 보트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보트는 고다를 다른 강변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무지갯빛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한 비밀의 정원이었어요. 고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껏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이상하게도 향기가 전혀 나질 않았죠. 고다는 정원 한쪽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바로 정원의 주인이었지요. 환영한다, 아름다운 소녀야. 그녀는 미소로 고다를 반겨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녀는 다시 정원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정원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고다가 말했어요. 괜찮단다. 이리 와. 나는 오히려 네가 와서 기쁜걸? 오랫동안 아무도 이 정원에 오지 않았거든. 이제 말해보렴. 여기엔 혼자 무슨 일이지? 고다는 꽃의 여인에게 친구 케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알고 있는지 물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고다 말고는 본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저는 빨리 케이를 찾아야 해서요. 꽃의 여인은 그녀가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요. 케이 말이니? 잠깐만. 어디선가 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고다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꽃의 여인은 눈의 여왕에 대해서 듣자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눈의 여왕? 그녀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 그녀 때문에 수년간 내 꽃들은 향기를 잃었거든. 그때 갑자기 그녀는 고다의 머리를 빗어주고 싶어 했어요. 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고집을 피웠고 고다는 그 빛이 마법의 빛인 걸 알게 됐어요. 그 마법의 빛은 고다가 알고 있던 모든 기억을 잊게 했어요. 오직 행복한 기억만 남았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그저 재미로 했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다가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갔는지도요. 하지만 정원 주인의 모자에 있는 장미를 보고는 그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마법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고다는 잠자는 정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돌아왔어요. 그녀는 즉시 강가로 갔어요. 보트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고다는 그 까마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까마귀를 따라간 고다는 얼음바다에 도착했어요. 얼음바다 한가운데에는 얼마 전 도착한 해적선이 있었고 까마귀는 그 해적선에서 멈췄어요. 고다는 그녀의 보트로 그 해적선에 다다랐지요. 그래, 이게 그 여왕의 성으로 가는 배니? 이 해적선이?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고 그중 한 소녀가 고다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가 가는 곳을 가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안 가. 그 무렵 눈의 여왕은 케이의 지난 기억을 모두 잊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성공이었지만 그녀가 뭘 하든 고다는 케이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고다? 고다? 곧 너의 마음도 얼음처럼 변하고 너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될 거란다. 고다의 친구 케이가 눈의 여왕의 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그를 잊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잊을 수 없어. 그는 내 단짝인걸. 그를 찾아야만 해. 고다가 대답했어요. 그 해적 소녀는 고집 부리는 고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고다와 함께 해적선에서 머물며 친구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고다는 케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해적 소녀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를 향한 고다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술록을 가져다 주었어요. 눈의 왕국에서 가장 빠른 술록이었지요. 그리고 고다에게 길도 알려주었어요. 그 얼음 마녀를 잡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네가 우리 배도 구하게 되는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은혜 갚을게. 고다는 대답했어요. 그 술록을 타고 고다는 길을 나섰어요. 고다는 눈의 여왕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술록은 그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싶었지요.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북극에 다다랐어요. 현명하신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거울을 가져왔구나. 고다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녀에게 거울이 있는 걸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의 거울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으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마법의 거울이야. 오직 진실만을 보여주지. 그 진실이 깊숙하게 숨어 있더라도 말이야. 깊숙하게. 고다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눈의 여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눈의 여왕은 아주 착한 소녀였지요. 그녀가 만질 때마다 꽃들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릴라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특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를 꼬마 마녀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와 놀거나 얘기하지 않았지요. 혼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소원을 빌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얼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음으로 성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지요. 사랑과 기쁨 없이 혼자서요. 고다는 눈의 여왕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서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있는 케이를 발견했죠.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어. 케이, 나야. 고다, 나 기억하지? 케이는 고다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여기 있는 다른 것들처럼 얼음으로 변해버렸지. 고다는 눈의 여왕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놔둬! 그는 이제 내 거야. 너 역시 얼음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아니, 넌 못해. 케이, 사랑해. 케이는 천천히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고다, 네가 기억났어. 격분한 눈의 여왕은 그녀의 지팡이를 재빨리 흔들어 얼음의 저주를 걸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고다는 거울을 꺼내 그 저주를 비추었어요. 거울에 부딪힌 그 저주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뭔가가 나타났어요. 눈의 여왕이 고다의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그녀를 비추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지요. 바로 릴라였어요. 갑자기 눈의 여왕은 그 작은 소녀가 되어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안녕. 케이와 고다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부터 그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자랄 거예요. 그들이 앞마당에 심었던 바로 그 장미들처럼요.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Bells on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laugh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A day or two ago, I thought I'd take a ride, and soon Miss Penny Bright was seated by my side. Horse was lean and lame, misfortune seemed as lot. We got into a drifted bend, and then we got upside.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Hey,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만약에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만약에 신데렐라가 자정을 넘겨 왕자와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면,
만약 인어공주가 가라앉은 배에서 왕자를 구해내지 않았다면, 또 헨젤과 그레텔이 그 맛있는 과자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빨간 망토 소녀가 늑대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동화들은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이 재미난 동화들은 전혀 본 적 없는 마법 같은 모험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악마와 싸우기도 하고 시간을 초월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 그리고 우정으로 서로 돕고 나누며 그렇게 가족이 되지요.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교훈을 얻습니다. 쉽고 아름다운 동화로 가득한 아이들의 클래식 채널 아디사 바바를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Dice papá